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드림 문화재 식품이 봉사단체에서 청소년 문화재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앞에 보이신 이 PPT 자료를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독도뿐만 아니라 독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안용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용복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안용복은 양반 오충주의 외건오비 출신입니다.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 수군의 능로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서 능로군은 조선 후기 지방군에 창설된 소고군과 비슷한 천민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은 외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일본어를 배워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1693년 3월에 군역에서 벗어나였고 그 뒤로는 계속 평범한 어부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군역에서 벗어난 안용복은 을상어부 40여 명과 함께 울릉도군에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울릉도에 도착한 안용복 일행이 맞이한 곳은 일본 호키주에서 나온 수많은 일본 어부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서 해산물들을 잔뜩 잡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것을 본 안용복은 화가 나 조선 수역을 침입한 일본 어부들과 저어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어부들의 수에 비해 조선 어부들의 수가 너무 작아 일본군들을 당하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해 일본으로 끌려가 후키주 태수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증명하는 서계라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안용복은 비록 납치된 몸이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울릉도가 조선에서는 하루 길이요 일본에서는 닷새 길이니 이는 분명 조선의 땅이다. 조선 땅에 갔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구속하느냐 라고 말하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안용복은 서계라는 증명서를 받아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이 서기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 스시마본에서 감금이 됩니다. 울릉도 어로권 상실을 막기 위해서 서기를 뺏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고초를 겪으며 9개월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조선에서는 안용복이 한 일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되고 조선에서는 국경을 재확인하고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표기하는 논의가 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안용복의 1차 피랍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용복의 2차 도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차 피랍이었죠. 피랍은 안용복이 강제로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끌려간 것이고 도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에 직접 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용복의 2차 도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1696년 2년의 유배령에서 풀려난 안용복은 여전히 외인들이 울릉도에서 조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조선 팔도 지도와 무관 천릭을 입고 울릉도로 향하였습니다. 울릉우산 양도감 세관이라는 직위를 도용하여 울릉도 어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막부로부터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서계를 다시 받았고 서계를 들고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월경죄, 직위사칭죄를 들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영추부사 남구만 등의 고변으로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변경이 되고 이후 조선은 울릉도 감찰 강화와 3년에 한 번씩 울릉도 인근 관리 감독이 시행되는 등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자료는 안용복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1차는 빨간색으로 2차는 초록색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용복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967년 박정희 대통령 때 안용복 기념 사업회에 국토를 수호한 공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휘호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장군 충운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에는 수영사적공원 안에 안용복의 충운탑을 세웠고 사당과 동상이 추가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노산
이은상은 안용복을 기억하기 위해 동해 구름 밖에 한 조각 외로운 섬, 아무도 내 땅이라 돌아보지 않을 적에 적골 속 넘나들면서 전임 혼자 있었던가. 상이야 못 들을 망정 형벌 귀양 어인 말인가. 이름이 숨겨지다 공조차 묻히리라. 이제와 군봉하니 웃고 받으소서 라는 시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석포길에 있는 안용복 기념관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에 가셔서 안용복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에 있는 안용복 기념 부산포 계양 문학관입니다. 이곳에 가면 안용복의 호패를 직접 볼 수 있고 안용복 동상조각 및 호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서도에는 최종석 씨가 최초로 거주한 기록이 있고 현재는 김신열 씨, 독도 경비대 등이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동도 방문이 가능해졌으며 서도는 울릉군의 허가가 있어야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245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독도는 전체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어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제정하고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우선국 북속을 시작으로 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의 역사 속 독도 기록입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우선국 북속 세종실록 지리지,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안용복 일본 도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특히 우산, 무릉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역사적 근거에는 태정관 지령, 칙령 반포, 시마네 형고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정관 지령을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태정관 지령은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구역인 태정관이 내무성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키트를 만들면서 안용복과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러 가시죠.
이 PPT에서 쓰인 자료와 사진들은 위키백과, 안영복기념관, 외교부 독도에서 출제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지키는 사람이 주인이다. 감사합니다.